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적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이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새벽에 쿠프 드 프랑스 FA컵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 3대0 완승으로 우승을 했고, 이를 통해서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프랑스 국내 대회 전관왕을 차지했죠. 저희도 이 경기를 입중계해 드렸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끝내 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승 파티를 즐겁게 함께 보내는 모습은 사진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적이 역시 무르익었다, 이적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유럽 내에서 또 이탈리아 내에서 매우 공신력이 높은 신문사죠. 스포츠 신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세리아 우승을 확정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나폴리가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를 하면서, 이미 나폴리의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큰 야망을 품고 중앙지역의 창의성, 이선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케빈 더브라이너 영입에 매우 근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나폴리가 이강인 선수 역시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우선 영입 대상으로 설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 뿐더러, 그 팀들, 현재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팀들 중에 상위권 팀들은 로테이션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아래급의 팀들은 또 이강인 선수가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 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팀을 찾는 그 우선순위 조건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나폴리의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이강인 선수가 이적할 팀을 선택할 때, 물론 출전 기회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내가 이 팀에 갔을 때 뭔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한데, 나폴리는 이탈리아의 챔피언으로서 세계적인 명장 콘테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이자, 무엇보다 케빈 더브라이너와 함께 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팀이 정말로 움직인다면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무조건 선호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폴리에 가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즌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미 올 시즌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와 있지만 조금 더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더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이탈리아일 수 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프랑스 리그왕을 경험한 이후 경험을 넘어서 거의 사실 정복을 했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이탈리아 세리아A도 유럽에서 가장 전술적인 리그이자 여전히 높은 퀄리티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요인 때문에 사실 스타 선수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지, 리그의 전반적인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에 간다. 특히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 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 이미 김민재 선수를 통해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호감, 이미지, 그리고 이를 통한 마케팅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1924년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창간한 지 100년이 넘은 신문이에요. 유서 깊은 언론사이고, 또 하루 평균 발행 부수가 8만 부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문사지만 전국 기반 신문이라는 건데요.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우선 나폴리가 세리에A 우승을 이루고 나서 특집 기사들이 나오는데, 다음 미션은 당연히 콘테 감독은 우승을 원하는 감독이고, 토트넘에서의 아쉬웠던 그 기간을 상쇄하는, 나폴리에 와서 자신의 건재를 알린 우승을 이뤄냈고, 그 다음 미션은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금적으로 분명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혹은 프리미어리그의 팀들, 프랑스의 파리나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과 대적하기 어려운 나폴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퀄리티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야 하는데, 케빈 더브라이너가 맨체스터 시티와 결별을 공식화했고 이별을 공식 발표했고, 맨시티를 리그 내에서 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처음에는 프리미어리그 팀이든 어디든 좋은 프로젝트면 열려있다라고 하다가 맨시티 측과 이제 FA컵 결승전 치르고 나서 본인을 위한 또 특별한 뭐 벽화라든지 또 동상 제작 계획까지 알리면서 맨시티의 레전드로서 영원히 기억될 선수로 이별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본인의 기념물이 있는 경기장을 물론 맨시티가 챔스에 진출할 경우에는 나폴리와 만난다면 맞대결이 이루어지겠지만 리그 내에서 상시 맞대결을 펼치는 팀으로 가진 않겠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관심도 있었고 사우디의 관심도 있었지만 케빈 더브라이너는 여전히 유럽에 남기를 원했고 무엇보다 본인이 결혼식을 했던 이탈리아 남부 소렌토 인근에 있는 나폴리에서 살아보는 것을 더브라이너의 아내가 또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더브라이너가 나폴리에 살 집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보도는 케빈 더브라이너의 나폴리 이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인 영입 계획들이 알려졌습니다. 그 영입 계획에 알려진 이름이 바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리그왕에서 활약하고 있고 릴과의 계약이 끝나서 FA 상태가 되는 캐나다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 영입도 나폴리가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프랑스에 가서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이강인 선수 측과도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 영입이 추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브라이너를 영입하되 더브라이너의 나이도 있고 또 많은 경기 일정 속에 로테이션도 필요하고 또 함께 합을 맞출 미드필더 파트너가 필요하기도 하고 여기에 그동안 미드필드 라인에서 엔진 역할을 해왔던 잠보 앙귀사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거액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폴리에서는 이 잠보 앙귀사를 보내주고 앙귀사 본인도 고액 연봉을 받고 나폴리도 영입을 위한 이적 자금을 확보를 하고 이 돈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 이적료를 쓸 수가 있다. 케빈 더브라이너는 맨시티와 계약 만료로 인해서 오게 됐고 심지어 지금 맨시티에서 받고 있는 연봉도 반 정도 삭감하더라도 나폴리에서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나폴리 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너선 데이비드조차도 이적료 없이 영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입 흐름 속에 이강인 선수에게 책정된 이적료는 앙귀샤를 매각한 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제로구바라는 코소보 출신 윙어 에든 제로구바도 데려올 수 있는 릴 소속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계약이 또 릴과 1년밖에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요청으로 인해 또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최전방에 조너선 데이비드, 윙어, 제로구바, 공미, 더브라이너, 이강인 뭐 이렇게 영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 협의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와서 다음 시즌 나폴리가 세리에 A 타이틀 방어전은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고자 하는 콘테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본인의 어떻게 보면 남은 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 대대적인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더브라이너 부분 말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 어떤 코멘트가 나왔는지 이 보도를 소개해드리면요. 프랑스에서 지금 나폴리의 만나 디렉터가 협의를 가지고 있는데 고급 자유계약 선수 영입을 준비 중이다. 첫 번째로 릴에서 뛰고 있는 24살의 캐나다 출신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인데 유벤투스도 데이비드 영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상태다. 또한 여기 이제 명확하게 나와요. 파리 생제르맹의 24세 한국인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도 영입 후보로 떠올랐다. 지금 다른 언급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강인 선수의 몸값, 이적료가 높지만 이강인 선수 본인이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본인이 기회가 부족하니까 떠나고 싶어하고 파리도 그 점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에니케 감독도 이적을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고 파리 구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이적료가 주어진다면 협의에 임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미 알려져 왔고 그러한 가운데 파리에게 줄 이적료를 이 앙귀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매우 중요한 제안을 받은 상태이기에 이 앙귀사를 내보내는 것으로 충분히 이강인 선수 이적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키퍼 메렛은 재계약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강인 선수 역시 나폴리 말고 다른 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인터밀란, 현재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파리를 상대할 인터밀란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나폴리의 관심과 더불어 소개를 했어요. 즉 지금 이탈리아 내에서 이적 시장에 나오게 될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이강인 선수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미드필더에서의 역할 그리고 특히나 재정적으로
한국 선수 여기면 당연히 아시아 투어를 통한 수익, 또 아시아 스폰서십 수익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활약을 할 때도 나폴리가 그걸 경험을 하기도 했고, 유벤투스나 인터밀란이나 AC밀란까지도 일본과 중국을 기반으로 또 많은 투어를 했고 마케팅 수익을 내기도 했고, 그를 통해 앞으로 이런 점들을 확대하고 싶어하고, 특히 다른 유럽 5대 리그보다도 이탈리아가 재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선수 영입에 굉장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수가 실제 주전으로 뛸 수 있어야지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라면 그게 가능하다. 다만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가 높기 때문에, 또한 파리와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어쩌면 또 파리도 향후에 포텐이 더 터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더 잘한 이후에 팔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 협상으로 그 계약 조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일단 임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적료 지출은 늦추고, 대신 그 완전 이적이 발동되도록 하는 형태로 내년 여름에 이적료를 지불하는 형태, 혹은 활약에 따라서 그거를 조율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꽤나 지금 밀도 있는 관심이 나폴리에서 오고 있고 이탈리아에서 오고 있다. 나폴리와 인터밀란, 결국에는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팀들, 지금 우승을 이뤄내고 있는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접근을 했고, 그 점은 이강인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커리어에서 파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파리에서의 주전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의 팀, 최고 수준의 리그, 최고의 감독,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역대급 커리어로서 본인의 실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튀르키예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기자, 일각에서는 공신력이 낮은 기자 아니냐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던 인연이 있는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분명 정보력이 있는 기자고요. 이 에크렘 코누르 기자는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나폴리뿐만 아니라 또 인터밀란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기로는 AC밀란과 유벤투스도 나폴리와 함께 이강인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설정한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는 4천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난 1월 달에 아스널, 뉴캐슬, 맨유 등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문의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2,200만 유로를 마요르카에 지급한 것의 2배가량을 받고 싶어 한다. 그때보다, 물론 마요르카 때보다 개인적인 실적이나 활약도가 더 돋보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 파리 와서 엔리케 감독과 함께 하면서 더 좋은 개인 커리어를 만들기도 했고 실력 향상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젊은 나이의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썼던 금액은 또 바이아웃 금액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이적료를 책정을 했어요. 4천만 유로면 한국 돈으로 621억 원 정도인데, 다만 파리는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기회를 많이 못 받은 상태에서 협의를 하는데 원활하게 얘기를 하도록 옵션을 포함해서 4천만 유로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즉 픽스된 금액은 본인들이 사온 2,200만 유로나 2,500만 유로를 조금 더 받고, 나머지 1,500만에서 혹은 500만 정도는 우리가 추후 활약에 따른 애드온으로 받아도 괜찮다. 그런 자세까지 이어진다면 원활하게 이강인 선수의 이적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폴리는 스쿼드상 왜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왼쪽 측면에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빠졌지만 그 뒤 다비드 네레스가 벤피카에서 와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H밀란에서 실패했던 오카포가 임대로 와서 뛰었는데 이 측면 공격이 사실은 좀 아쉽죠. 그리고 오른쪽은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도 활약을 했던 폴리타노가 있는데 이 선수의 득점 생산성이 분명히 아쉬운 수준이기도 하고, 31살의 나이로 이제는 황혼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 미드필드 지역의 창의성을 봤을 때도 역삼각형 3미드를 쓴다고 했을 때 본머스에서 데려온 이 필립 빌링의 임대 계약이 이제 올 여름에 끝나는 상황이 되고요. 반년 임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앙비샤가 사우디로 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선과 3선 전체에 걸친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나폴리에서는 4-3-3을 주로 써서 우승을 했어요. 3백을 예전처럼 시그니처 전술을 쓰지 않고, 기존에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우승했던 나폴리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최전방에 루카쿠가 있죠. 이 루카쿠의 존재가 어찌 보면 더블라이너의 영입과도 연결이 된 것이고, 왼쪽에 네레스가 그래도 개인적인 드리블링 기술이 좋은데 오른쪽에 폴리타노가 아쉽다. 오른쪽에 공격수로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이 좀 아쉽다. 그리고 3미들은 앙비사, 로보트카, 맥토미니인데, 맥토미니가 올 시즌 엄청난 경기력을 보였죠. 공격 가담력, 득점력, 중원 압박 능력, 콘테의 남자로서 세리에A 올해 선수로 선정된 경기를 잘했고, 로보트카가 이제 여전히 나폴리 중원의 브레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앙비사가 떠난 상태라면은 역시 오른쪽 메짤라 자리, 이강인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오른쪽 윙어와 오른쪽 메짤라 자리에 보강이 필요하며,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블 스쿼드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다. 결국 앙기사와 이 폴리타노의 자리를 이강인 더블라이너가 차지하게 될 거예요. 루카쿠의 자리 백업 공격수로 라스파도리가 있는데 이 선수가 또 사이드로 오가는 활약을 하기도 하고 네레스의 자리를 보기도 하는 가운데 조너선 데이비드가 와서 루카쿠 데이비드가 원톱 자리에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게 되고 오른쪽에 이강인이 와서 이강인 폴리타노 혹은 제로구바가 오면은 제로구바까지 함께 좌우 측면을 보면서 이강인 폴리타노 뭐 네레스 라스파도리 제로구바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사이드가 드리블과 온더볼 상태에서 윙포워드로 뛴다면 오른쪽에 이제 측면의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왼쪽 사이드에 그냥 가서 정발 왼쪽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윙어로도 콘테 감독이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블라이너가 물론 양발 다 잘 쓰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발을 기반으로 메짤라 위치를 볼 때 이강인 더블라이너가 이선의 하프 스페이스에서 서로 스위칭하면서 게임을 만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요인들은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와 다른 조금 더 실리적인 전술의 콘테 감독과 함께하면서 본인의 장점도 부각하고 새로운 축구도 배우고 또 새로운 이탈리아의 축구도 배우고 이러면서 더블라이너와 함께 뛰면서 또 더블라이너의 실력을 또 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다시 파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는 나폴리에 가서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더블라이너가 은퇴하기 전에 더블라이너와 함께 그의 황혼기를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파리에 가서도 짧은 시간을 함께한 것이긴 하지만 네이마르와 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 친밀해졌고 그에게서 많은 조언을 얻었고 또 음바페 파리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뛰면서 또 음바페와도 교류했고 또 음바페에게서도 슈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폴리에 와서 더블라이너와 함께한다? 이거는 이강인 선수에게 매우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리는 마지막 라운드에 승리를 하면서 자력으로 세리에A 우승을 차지했고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을 위해 더 강력한 스쿼드 구축을 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고 알려진 팀이 아슬아슬하게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만날 인터밀란 또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간신히 이뤄냈던 이탈리아의 전통의 명문팀 유벤투스 그리고 유럽 대항전 진출이 무산된 AC 밀란인데 AC 밀란은 말씀드린 대로 유럽 대항전 진출이 무산됐고 재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에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팀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스트라이크로 뛰고 있는 호아킨 코레아가 마르세유에서 임대로 왔는데 이 선수가 뭐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했고 이 선수가 올 여름에 어찌됐거나 완전히 저거 체결하지 않으면 떠나는 상황이 되고 나폴리에서 데려온 인터밀란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 표트르 치엘린스키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크게 이탈을 한 상태예요. 이미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치엘린스키의 자리에 창의성이 필요한 이 자리에 부상이 발생했다는 점이 분명 인터밀란이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선수가 또 31살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상 복귀 이후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도 모르는 데다가 또 다른 이선의 창의자인 미키타리안은 36세의 나이에 뛰고 있는 거잖아요. 2026년에 계약이 끝나가는 미키타리안인 결국 치엘린스키와 미키타리안의 자리 또 호아킨 코레아의 자리를 포괄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는 인터밀란이 당연히 원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와 인터밀란 포지션적으로 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으로서 전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영입할 수 있는 자금도 있는 팀들이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인터밀란은 3-5-2를 쓰고 있잖아요. 3미드를 쓰고 있고 투톱을 쓰고 있는데 이 3미드에 보시는 대로 차라노글루의 자리는 확실하고 바렐라의 자리도 확실하지만 미키타리안이 나이가 이제 너무 많다. 후계자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치엘린스키는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키타리안의 요 자리, 메짤라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 뛰는 부분이 있고 윙백을 포함할 수도 있는 마요르카에서의 플레이도 있었잖아요. 마요르카에서 가장 잘했을 때가 바로 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3-5-2와 같은 전술에서 왼쪽 메짤라의 역할이었어요. 여기서 드리블도 잘했고 크로스로 어시스트도 많이 했고 가장 좋은 활약을 했던 때가 이 전술이었기 때문에 인터밀란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 콘테가 부른다. 덕배와 함께 뛸 수 있다. 이거 정말 선수로서 이거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다. 무엇보다 저는 콘테도 콘테지만 더블라이너랑 함께 미드필드에서 호흡 맞춰서 뛴다. 이거는 정말 흥분되는 제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팀들이 2선 공격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고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선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모든 팀들 중에 가장 이강인 선수와
강하게 연결될 수 있고 이강인 선수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팀은 나폴리다.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정말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영화 제작자로도 유명했었는데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투어 상품,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김민재 선수가 떠나기 전 시점부터도 관심을 가져왔던 회장이고 콘테 감독도 손흥민 선수와 2년 이후 한국 선수에 대한 호감이 더 아주 커졌고 사실 마요르카 시절에 나폴리와 친선 경기를 또 가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와 경기를 했던 적도 있고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나폴리와 마요르카가 좋은 시즌 보내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으로 이적하기 직전에 프리시즌 아닌 포스트 시즌 투어를 하려고 하다가 일정이 좀 어렵게 돼서 한국에 못 왔던 적도 있는 나폴리와 마요르카였거든요. 특히 이거는 나폴리가 주도해서 추진이 됐던 투어였는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나폴리가 파리 측에 꽤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강인 선수도 나폴리의 제안이 왔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라면 충분히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 뉴캐슬, 맨유, 크리스탈 팰리스, 노팅엄 이런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뉴캐슬과 아스널에서는 분명히 주전 자원으로서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이고 맨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선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브루노가 나가는지 지금 굉장히 혼란기예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서 물론 맨유가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은 원하는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팀 자체가 너무 무너져 있고 특히 이강인 선수가 팀을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것은 팀의 이름값이나 팀의 명성이 아니라 내가 그 팀에 갔을 때 선수로서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느냐를 중요시 여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보다 위상이나 리그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 팀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점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건데 맨유는 조금은 여기에 물음표가 있는 팀이다. 그러나 나폴리는 콘테, 더브라이너, 앞에 루카쿠도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세리아 2번 지금 최근 3년 사이 우승을 한 아흐만이라든지 다른 멤버들도 좋고 이강인 선수의 나폴리 이적설은 지금까지와 다른 매우 공신력이 이탈리아에서 높은 매체 신문에서 나왔으며 현재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는 성사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볼 수 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입중계를 준비하다가 빠르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 추가적인 후속적인 보도 저희도 직접 현지의 관계자라든지 유럽 축구계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